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지니까 정권교체 여론에 등에 엎혀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무슨 지지율? 어부바 지지율. 아니 요소수를 왜 이 지경까지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이게 터지다 보니까 정권교체 여론이 높잖아요. 그럼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윤석열 후보는 그냥 그저 먹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연말 연초가 되면 어쨌거나 바뀌어요. 2심 전심이 아니라 2심 윤안이.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후보를,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마음을. 2심 윤안. 반드시 됩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지르는 결과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 결과 보면은 16%포인트 이상 윤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과연 이러한 윤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 이 흐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이 흐름이 지속이 될 것인지, 아니라면 또 변수는 무엇인지 등등 이 두 후보의 지지율에 숨어 있는 비밀에 대해서 오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이 여러분께 시원하게 밝혀드릴 겁니다. 배 소장님, 최근에 네. 뭐 조사 결과 보면은 연령대 또 지역도 호남을 뺀 모든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이재명 후보를 좀 앞서는 이런 그렇죠. 결과가 거의 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원인이 무엇이고 언제까지 이런 흐름이 좀 갈 걸로 보세요? 컨벤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건 뭐냐면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거예요. 정권 교체.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선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선거를 어떻게 봐? 친구하고 그냥 술 한잔 하면서 야 내가 이기지 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기지 네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겨. 이게 아닙니다. 선거는 과학이에요. 선거는 우선 뭐냐? 구도입니다.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두 번째는 무슨 이슈냐, 마지막에 후보 경쟁력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구도 이슈는 뭐 다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부동산이야. 부동산 대선이에요 이번 대선. 그럼 후보는 누구야? 두 명이잖아요. 두 명 중에서 지금 한 명 되는 거잖아요. 물론 나머지 다른 후보도 있습니다. 근데 지지율 추세를 보면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구도예요.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아니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면 윤석열 찍는 거고 정권 유지를 원하면 이재명 찍는 거잖아요. 근데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 경선이 딱 끝나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갑자기 높아져서 올라갔다? 아니라니까요. 최근 들어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졌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지니까 정권 교체 여론에 등에 엎혀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무슨 지지율? 어부바 지지율이죠. 정권 교체 여론에 어부바 지지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권 교체 여론이 왜 높아졌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갔죠.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잖아요.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왜 내려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 올라가요? 경제 부 그다음에 요예요. 경부요예요. 왜 경부요냐? 경부선 아니고 경부요냐? 경 뭡니까? 경제활동. 경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30 세대가 난리야. 일자리 없다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뭐 있어요? 자, 일자리 20만 개 만들면 뭐해? 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데 1, 2년 하고 못하는 건데 그거 만들면 뭐해요? 양질의 일자리 만들라 이거예요. 두 번째 부는 뭡니까? 서울에 지금 지지율이 낮네.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정권 교체 여론은 지금 서울이 높아요. 윤석열 후보 서울 지지율이 거의 이재명 후보 차이가 많이 나. 추세만 말씀드립니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서울은 뭐? 왜? 종부세, 재산세 뭐? 부동산이죠. 네. 경부 부동산. 마지막 소국장님 뭡니까? 요소수죠. 아니 요소수를 왜 이 지경까지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요소수 가지고 자영업층이 화딱지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딱지가 나죠. 선거는 뭡니까? 앵그리 버드잖아요. 네. 앵그리가 된 거예요. 그럼 정권 교체 여론이 올라가고 자영업이 뭡니까? 화물 차주분들이 자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소수가 빵꾸가 나니까 이게 지금 난리법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세계 10위 경제권이고 주중대사 보내고 중국이랑 관계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기고 이재명 후보가 싱하이밍을 만나야 됩니까? 그 전에 다 해결이 돼야죠. 아, 요소수 문제 있습니다. 마그네슘 문제 있습니다. 니켈, 망간, 리튬, 히토류. 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거 다 끈끈이 다 지금 대란을 겪나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닌 밤중에 날벼락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좀먹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대박 터진다. 와! BTS 잘한다. 와! 마스크 대란 터졌다. 그러면 지금 요소순 대란 터졌다. 왕왕왕왕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줄기차게 안정돼 있다, 잘 된다, 노련하다, 프로다. 프로는 뭡니까? 프로는 허점이 없어요. 언제 카메라를 들여다 네, 저는 프로입니다. 저 프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예요. 당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황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로 가야 되는데 이게 터지다 보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높잖아요. 그럼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윤석열 후보는 그냥 그저 먹는 거예요. 아 이거 봐라. 그냥 뭐 분위기가 안 좋네.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60% 70% 올라가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 이재명 후보도 후보지만은 문재인 대통령도 여당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정권 교체 여론을 낮추고 정권 유지 여론을 높일까? 이게 생명인 거예요. 네, 네. 그걸 위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일사불란하게 또 뭉쳐서 화합을 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됩니다. 요소수 같은 일 두 번 터지면 안 돼요. 그럼 끝장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지만 앞으로의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은 계속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겠지?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은 20, 30대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중도층 중요하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M 여중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M 여중이 중요한데 이들은 계속 변동성이 다른 어떤 유권자층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변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계속 대선 지지율도 그렇고 정권 교체 여론도 그렇고 출렁일 수밖에 없다. 이 출렁이는 동안에는 그래서 이제 이 컨벤션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높게 유지되는 게 2주일 갈 수도 있고 3주일 갈 수도 있고 4주일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연말 연초가 되면 어쨌거나 바뀌어요. 그게 역대 대선의 승리였습니다. 자, 12월 말 1월 가면 그러면 뒤처지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보면 두산이 KT한테 질 때도 온갖 수단방법 이겨야지 하는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보신다 그러면 또 달라져요. 그 달라질 때 요동칠 때 어떻게 후보가 당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전략을 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배 소장께서 이제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셨는데 그랬을 때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팽팽하게 맞붙으면 그때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의 표에 따라서 이게 승패가 좀 뭐 갈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의 역할. 그렇죠. 향후의 어떤 역할, 전망 어느 정도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면 이거 추세로만 말씀드립니다. 당선 가능성 물어보면 안철수, 심상정 비율은 확 줄어들고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죠. 지금 이재명 후보의 컨벤션에 거기 있으니까 당선 가능성도 윤석열 후보가 대체적으로 높겠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 없느냐? 아니에요. 비슷해져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비슷해지는 게 대선입니다. 그러면 팽팽해지는 게 이 프레임 전쟁인데 그 프레임 전쟁에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 기반 지지층을 안 가져오고서 안심할 수 있어요? 안철수 후보의 마음 안심이에요. 안심 못 가져오면 안심 못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팽팽한 가운데 1, 2%는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자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단일화라는 것은 또 합당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정치적 이해관계 이제 맞을 게 없어요. 이거 그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마음에 그 짐이 무거울 텐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의 마음인 거죠. 아니 난 괜찮아, 난 모르겠어. 국민의힘이 뭐 배려도 안 해주고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만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저는 무조건 양보만 해야 되나요? 지난번 보궐선거 할 때도 양보를 했고 열심히 뛰었잖아요. 저한테 돌아온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심상정 후보도 이야기할 거예요. 열심히 법 여건 도와줬고 민주당 도와줬고 이재명 후보와도 관계가 좋은데 선거법 개정할 때 위성정당 만든 거 누구예요? 정의당 어려울 때 정의당 더 콘으로 모은 정당은 어디예요? 이건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서로 간에 이해득실이 없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네. 끝까지 간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쫓아가는 상황에서 심상정 후보의 지지 기반 안 가져와도 되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완주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들이 마음을 그래도 좀 가져올 만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심상정 후보를 데려올 수는 없지만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을 데려올 수 있는 그 전략, 아하. 그렇죠. 이른바 완주를 상수로 놓고. 그렇죠. 포섭 전략. 또 윤석열 후보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깡무시해서 뭉개는 작전으로 간다. 일부 그런 이야기 나와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게 되면 어차피 상극이니까 합하기는 힘드니까 그냥 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거의 바닥으로 되도록 깡그리 무시하는 전략을 쓰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선거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아무리 8순 이상의 노예한 전략가라도 간달프가 다 옳고 간달프가 다 성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이 시대의 흐름, 데이터의 흐름을 읽어내야 된다면 안철수 후보가 적어도 지지층들의 마음은 잡아야죠. 네. 적어도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들의 마음을 이재명 후보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심 전심이 아니라 이심 윤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후보를,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마음을 이심 윤안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또 새로운 조어를 선보였습니다. 예,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지지율의 차이,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 분석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안철수 대표 또 심상정 후보 요 두 사람의 이 대선 출마가 또 여야의 승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 명쾌한 분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